반갑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추위가 있더니 오늘 일단 행사날이니까 엄청 따뜻하다, 그죠? 네. 오늘 이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 안 가시고 다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최고인데 나들이 하기 제일 좋은 날씨인데.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일정들을 뒤로 한 지 아마 오셨을 거예요. 오늘 날씨도 좋고 이제 봄나들이 가기에 너무 좋은 그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가족들과 약속도 뒤로 한 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뒤로 한 채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우리 사람들 환영의 인사 드릴 거고요. 오늘 놀러 안 가고 여기 온 보람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이 프로필이 정확하게 많이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 사업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네. 만약에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사업을 크게 해보고 그런 경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20대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쭉 했었어요. 만약에 비전이 없고 이 사업이 재미가 없으면 한 10몇 년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네. 그런데 재미가 있고 이 사업의 비전이 크기 때문에 20대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아이 엄마가 됐지만 계속 이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 정보를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돈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돈을 벌고 있어야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버는 시간이 많아요? 돈을 쓰는 시간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버는 시간이 많아요. 맞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주 5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 돈 쓸 수 있습니다. 주말에 잠시 돈을 써요. 그리고 또 주 5일 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돈 쓰는 순간은 아주 짧아요. 돈 버는 시간은 긴데 돈 쓰는 시간은 어때요? 돈 쓰기 쉽죠? 네, 금방금방 지폐가 나갑니다. 요즘에 대형마트에 가서 카트에 물건 조금 담으면 금방 1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벌기는 힘들지만 쓰기는 너무 쉬운 게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돈을 벌고 있어야 진정한 부자다.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돈이 벌린다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정보가 쓰고 있는 순간에도 벌고 있는 그런 수입의 보따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찾아주신 이곳은 주식회사 NR커뮤니케이션이고요. 저희 회사는 1999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년 된 어떤 신흥기업이 아니고 20년 이상이 된 그런 중견 우량 기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요, 종합유통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본사는 이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자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는 전국에 90여 군데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정보통신을 전문으로 한 종합유통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보통신이라 하면 다양하게 있어요. 예전에는 집전화가 거의 정보통신의 주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집에 전화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없죠? 집전화 대신 뭐가 바뀌었죠? 손에 핸드폰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 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핸드폰 요금, 이동통신을 전문으로 해서 이제 유통, 여러 가지 우리 사장님들께서 쓰고 먹고 하는 모든 사용하는 제품들 제화를 저희가 유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알 법한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 잘 알고 계시죠?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브랜드 회사와 저희가 제휴를 맺어서 파트너사와 협력업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브랜드들은 저희 회사 주식회사 NR커뮤니케이션의 자체 브랜드입니다. 자, 오늘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주력 상품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처음 보신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처음 원데이 세미나를 와서 이 통신 사업 설명을 들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생활 속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별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이 핸드폰 요금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통신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업 설명회를 1시간 동안 딱 듣고 나시면 이 통신이라는 특별한 아이템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것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의 특징을 볼게요. 자, 핸드폰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들은 80%, 아마 한 90%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뭘 보죠? 핸드폰을 봐요. 예전에는 알람 시계를 끄면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추죠. 아침부터 핸드폰을 보기 시작해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과 함께 하죠? 스마트폰. 예전에 스마트폰 시절이 아닐 때는 그 정도로 중독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용한 정보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또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하루에 내가 얼마나 스마트폰을 보는지 이걸 체크를 해보면 와, 예전에 TV 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걸 우리 사람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스마트폰에 노출되고요. 자나깨나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사람들이 전부 뭐하고 있어요? 전부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네, 진짜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 통신 상품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자나깨나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은 요즘에 단말기가가 진짜 비싸요. 와, 이번에 갤럭시 울트라 23 울트라, 갤럭시 23 시리즈가 나왔어요. 단말기 하나 얼마예요? 150만 원 넘죠? 야, 전화기가 150만 원이에요. 진짜 너무 희한한 세상 아닙니까? 아, 나는 그런 거 안 써. 이렇게 하지만 줄을 서가지고 사전 예약을 해요, 사람들이. 아직 출시도 안 됐는데 나는 이거 나오면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핸드폰 단말기가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핸드폰은 단말기 팔아서 돈을 벌겠지. 그런데 단말기가 15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아무리 비싸봤자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사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요금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한 10년, 20년, 30년 계속 동안 핸드폰 요금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핸드폰의 진짜 상품은 단 고가의 단말기가 아닌 무엇이다? 요금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5만 원 쓰시는 분도 있고 7만 원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꼬박꼬박 내고 있는 요금이 상품이에요. 자, 핸드폰 요금이 얼마나 비즈니스적으로 비전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필요하고요.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1번이 핸드폰입니다. 유치원생까지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학교 가면 핸드폰 없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개씩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필요에 따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필요한 제품이다. 대중성이 굉장히 크다.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기, 가스, 수도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써서 전기세를 청구서가 하나 날라오죠. 그런데 핸드폰 요금은 어때요? 2장 안 돼요. 가족이 4가족이다. 그러면 고지서가 몇 장 날라오죠? 4장이 날라옵니다. 자, 전기세는 모아서 하나 내지만 핸드폰 요금은 1인당 낸다. 자,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나갈까요? 핸드폰 요금 많이 나갈까요? 핸드폰 요금 훨씬 많이 나갈까요? 물론 쓰기 나름인데. 자, 그러면 가스세가 많이 나갈까요? 핸드폰 요금 많이 나갈까요? 핸드폰 요금 많이 나갑니다. 수도세보다 당연히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아, 우리 집 목욕탕 한다 이러신 분들은 좀 예외인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수도, 전기, 가스 이 3가지 상품은 절대 상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간장을 하고 있어요. 국가가 기본료를 받아요. 안 써도, 하나도 내가 이번 달에 물을 한 방울도 안 써도 기본료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핸드폰 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처럼 절대적인 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2당 한 대라는 특별한 더 플러스가 있어요. 한 집당 한 개가 아니라 한 사람당 한 개이다. 안 내도 돈을 내야 된다. 우리 핸드폰 전화통화 한 통화도 안 해도요, 기본료 내야 돼요. 그죠? 자, 그러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3번째, 소모성입니다. 물건을 하나 사면 10년, 20년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오늘 냉장고를 샀어요. 자, 그러면 그 냉장고는 기본 1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이 없는 제품이에요. 한 번 사면 끝. 자, 그런데 이 핸드폰 요금은
한 번 쓰면 한 달 지나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데 데이터가 매달 1일마다 살아나시죠? 한 달 딱 없어지고 다시 한 달 처음부터 시작해요.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도 안 써도 다 데이터가 없어지고 기본료가 사라지면서 다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소모성이 큰 제품이다. 큰 제품 하나를 팔고 10년, 20년 동안 재구매가 없는 것보다 조금씩 사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산다. 그 차이를 우리 사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연 재구매. 써라 마라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에요. 그러면 내 단골 고객한테 이번에 스킨 모션 다 떨어질 때쯤 됐는데 어떻게 조금 남았니? 물어봐야 돼요. 고객 관리해야죠. 그러면 좀 남았는데 그러면 미리 내가 샘플 좀 갖다 주고 할게. 이렇게 하면서 재구매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 요금은 지난달에 쓴 사람이 이번 달에도 사용해야 해요. 누가 사용하라 마라 간섭하지 않아도 본인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쓰고 또 쓰고. 거의 지난달에도 핸드폰 요금 쓰신 분이 이번 달에도 핸드폰 요금 쓸 확률은 99%다. 우리는 그렇게 쭉 써왔다. 제발 조금 줄여달라, 좀 줄여라라고 얘기해도 제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연 재구매가 99%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상품입니다. 자, 이러한 상품의 강력함 때문에 이 요금이라는 아이템을 잡은 사람은 사업적으로 굉장히 큰 소득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킨집, 맥주집, 여기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죠? 치킨집, 맥주집 진짜 많은데 이 두 개 합산을 해도요 한 1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저는 화장품 시장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치킨이 더 많은 줄 알았어요. 술이 더 많은 줄 알았어요. 술집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화장품이 훨씬 큽니다. 치킨과 맥주 시장을 다 합해도 화장품 시장을 반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합해도 하나의 단일 시장인 무선통신요금 시장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 무선통신요금 시장은 국방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왜? 당연하죠.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기 직전까지 보고 있는 게 핸드폰이고 그냥 보기만 합니까? 계속 쓰죠. 데이터를 씁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고 뭐 하고 이런 것도 전부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이러한 사용을 많이 하는 소비자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시장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불황이 없어요. 겨울에만 잘 팔리는 제품이 있고 여름에 잘 나가는 시즌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핸드폰 요금은 불황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피해갈 수 없었던 대공황 상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단 하나 핸드폰 요금 시장은 불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자가격리 돼가지고 그분들 다 뭐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자가격리 되어가지고 집에만 있어야 되면 책을 보고 TV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뭘 봤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아이들도요 스마트폰 중독될 정도로 전화기만 하나 던져주면 진짜 조용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죠. 불황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핸드폰 요금은 불황이 올 수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 많은 돈들을 누가 다 벌어놨느냐? 통신 대리점 사장님들이 정말 신흥 재벌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처음 사러 갔던 그곳. 핸드폰 처음 사러 갔을 때 대리점들 기억나세요? 그 사장님 얼굴 기억나세요? 네, 그대로 한번 만나서 밥 한 끼 하신 분. 아무런 인간관계 없죠? 우리 동네에 그냥 1층에 있어요. 1층에 그 대리점에 들어가서 단말기 고르고 사인하고 요금제 선택하고 개통해왔던 그 한 번의 순간을 우리 사장님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대리점들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어갔어요. 언제? 98년도로 돌아볼게요. 우리 1997년도입니까? IMF가 온 것이. 자, 97년도, 98년도에 대한민국이 IMF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통신 시장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은 특별한 사람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쓰는 거였고 단말기도 하나에 뭐 한 200만 원 정도 하고 가입비만 해도 100만 원에다가 요금도 비싸고 잘 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단말기 크기가 어땠어요? 냉장고폰이랬죠. 들고 다니는
예전에는 번호가 다 달랐어요. 자, 그러한 PCS 3사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자, 그것을 주도한 핸드폰 대리점 사장님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번 재벌들이 되셨죠.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자, 핸드폰 대리점 수익 구조 볼게요. 우리 모두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핸드폰 보고 좋아하고 있죠, 지금. 네, 핸드폰 보고 웃고 있어요. 자, 소비자가 아니고 우리 여기 오신 사람들께서는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여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를 보겠다. 자, 통신 대리점에 처음에 소비자가 가서 개통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통신사와 직접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통신사에서 서비스 연결을 소비자에게 해줘요.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돈을 쓰고 돈을 어디에 납부하느냐? 통신사로 요금을 납부합니다. 통신사로 요금을 납부를 하면 이제 수입이 시작돼요.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7%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5만 원을 요금을 냈다. 한 달 쓴 요금을. 그러면 7%인 3,500원을 대리점 사장님 계좌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계신 사장님들 평균 5만 원 쓰시죠, 요금? 5만 원에 7% 3,500원을 내가 처음 개통했었던 그 대리점 사장님 통장 속으로 한 달에 한 번 쏙 들어간다고요. 그럼 10명이면 35,000원, 100명이면 35만 원, 1000명이면 350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핸드폰 요금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손에 핸드폰 안 들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손에 쥐기만 하면 그 3,500원이 쌓여서 내 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입하느냐 게임이었던 거예요. 98년도에. 자, 그래서 이 대리점 사장님들이 대리점을 차리는데 얼마의 비용을 통신사에서 요구를 하느냐? 작게는 3억, 많게는 10억입니다. 한 사람을 모집하는데 드는 비용이 받는 돈이 3,500원인데 투자를 얼마 해야 돼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죠?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엔 더 큰 돈이에요. 3억에서 10억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대리점을 차리면 한 사람 모집했을 때 매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3,500원 받는데요. 이 사업 설명회를 사람들에게 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핸드폰 아무도 안 쓸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 누가 쓰겠냐? 그리고 3억 들여서 차렸는데 하나 모집하면 3,500원. 아니, 차라리 내가 부산에 돼지국밥 유명해요. 돼지국밥 장사하는 게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돼지국밥 하나 팔면은 3,000, 그 손님이 내일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이러면 계속 팔 수 있는데 이거 한 달에 한 번 3,500원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통닭집도 차리고 일반적인 자영업자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하나 팔고 바로바로 돈이 되는 이러한 수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 통닭집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통닭집 하나 차리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요즘 잘 모르시죠? 통닭 한 마리 시키는데 얼마예요? 통닭값도 너무 올랐죠? 네. 예전에는 10,000원대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20,000원대예요. 19,000원, 18,000원 이렇게 해야지 통닭을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통닭값이 닭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나? 잘 모르겠습니다. 닭값이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 통닭집 사장님들이 그렇게 통닭값을 비싸게 받아도 정작 통닭집 사장님은요 또 돈이 없대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시켜 먹는데 통닭집 사장님들은 돈이 없대요.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다 돈을 번다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통닭집 사장님이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게를 차렸어요. 그리고 통신대리점 사장님은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같이 옆에 통신대리점을 딱 차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수입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 타임이 오늘 사업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타임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통닭집 사장님이 이번 달에 1,000마리를 팔았어요. 하루에 한 30마리 팔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1,000마리 팔아서 마진이 한 3,500원 한 마리당 남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3,500원씩 1,000마리니까 350만 원의 수입을 벌어갔어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통신대리점 사장님도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공짜 폰을 막 던져주면서 소비자들을 모집했어요. 98년도에. 자,
그래서 한 달에 하루에 30명씩 모집하는 건 일도 아니었대요. 그 당시에 1000명 모집했습니다. 이번 달에 3,500원씩 관리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이번 달에 350만 원이라는 동일한 수입을 가져갑니다. 두 번째 달에 통닭집 사장님 여전히 다시 출발해야 돼요. 없어집니다. 1일부터 통닭 다시 팔아야 돼요. 그러면 350만 원 벌겠죠. 이번 달에 대리점 사장님도 또 열심히 신규 가입자를 1000명 모집했습니다. 자,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난달에 유치했었던 1000명의 가입자가 이번 달에도 핸드폰 요금 써야 안 써요? 쓰죠. 핸드폰 요금을 쓰고 돈을 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새로 가입한 사람도 핸드폰 요금 쓰고 돈을 냅니다.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모집한 1000명과 지난달에 모집했던 1000명이 같이 핸드폰 요금 쓰고 돈을 내니까 2000명의 효과로 받아가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냉장고를 한 대 팔았는데 그 냉장고를 문 열 때마다 이해되세요? 네. 내가 냉장고를 고객한테 팔았는데 그 고객이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내한테 돈을 준다면 냉장고 다 팔러 가야겠죠, 우리 지금. 그런데 그 냉장고를 한 달 전에 샀는데 이번 달에도 문 자꾸 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마다 나한테 돈을 준다면 냉장고 장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처럼 핸드폰 요금은 한 번 딱 가입하고 다시 볼 일 없는 고객인데 관리해줄 필요도 없는데 알아서 쓰고 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일반적인 다른 일과 완전한 차이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적시켜서 1000명씩 10달씩 모집했을 때는 완전히 통닭집과 달라지는 거예요. 자, 통닭집 사장님은 이번 달에도 열심히 튀겨 팔아야 됩니다. 완전히 튀겨 팔아야 됩니다. 네, 머리에 완전 기름을 뒤집어 쓸 정도로 팔아야 됩니다. 왜요? 계속 소비자를 다시 모집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통닭집뿐만 아니라 모든 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1000마리 통닭을 팔아서 350만 원 벌었는데 통신대리점 사장님은 10달 누적으로 10,000명의 가입자의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번 달에. 자, 10,000명 곱하기 3,500원씩 하면 이번 달은 한 달 수입만 얼마라고요? 3,500만 원. 어떠세요? 저는 여기에서 이걸 듣고 충격받았어요. 내 핸드폰 요금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한민국 전부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그 돈들이 모여서 저 밖에 있는 대리점 손님도 하나 없고 지나가면 직원들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잘 나가는 식당, 커피숍은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저기 있는 손님만 없고 파리만 날리고 직원들은 자기들끼리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 가게를 유지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손님들은 한 번 가입하고 간 그 손님들이 그 동네를 벗어나서 밤에 내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상관없이 알아서 핸드폰 요금 쓰고 돈을 납부를 착착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돈을 벌어간다는 거죠. 가입자가 자꾸 누적될수록 이 수입도 많아지는 거죠. 자, 11개월 차에 통닭집 사장님이 수입을 못 버는 일이 생겼어요. 아파서. 자, 그러면 제로. 마이너스예요. 월세 나갔다면. 자, 그런데 통신대리점 사장님은 한 달 동안 놀러 갔어요. 그래도 이 수입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그래도 나옵니다. 우리 통신대리점 사장님 여행 갔다고 우리 핸드폰 요금 여기 안 쓰시는 분 계세요? 안 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수입은 노동 수입입니다. 내가 지식을 팔든 상품을 팔든 뭐 다 팔아야 돼. 서비스를 팔든. 그래서 시간과 맞바꿔야 돼요. 돈을 쓰는 시간과 버는 시간이 현저하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 대리점 수입은 한 번 가입시킨 그 고객이 나의 권리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의 내가 관리해줌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입을 계속 벌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신요금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 수입의 특징. 그러니까 핸드폰 대리점 사장님들이 돈을 못 벌 수 없는 구조에 있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98년도로 우리 사장님들 돌아가신다면 어떤 사업 하시겠어요? 핸드폰 대리점 사업 하시겠죠? 네, 그럼 사람들이 야 핸드폰 누가 쓰겠노? 이렇게 했는데 야 핸드폰 나중에 다 쓰게 돼 있어.
지금의 우리 사회인들이 쓰는 요금을 착착 받아가는 권리소득의 주인공이 되셨다 이겁니다. 사업은 타이밍이죠. 남들이 다 알고 남들이 다 인정하는 아이템은 조그마한 돈을 벌 수 있을지언정 큰 사업 소득의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조금만 앞서 나가면 돈이 오는 길을 기다렸다가 쓸어 담을 수가 있는 게 그게 사업의 사업성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분들 있었죠. 난 010 절대 안 바꿀 거야. 근데 그분 010 지금 쓰고 계실걸요? 네, 011 쓰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네, 010으로 난 안 바꿀 거야. 난 내 번호 바뀌면 큰일 난다. 이랬던 분들도 다 010 쓰고 계십니다. 시대의 흐름은 아무도 역행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요금 쓰고 있다는 이런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한 사람이 두 개를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에 와서 무슨 통신 대리점 사업을 얘기하느냐? 이미 쓸만한 사람들 다 쓰고 있고 다 끝났는데 98년도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고 이럴 수 있어요. 자, 과거를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 통신 대리점 사업은요 진짜 멋진 사업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투자할 돈이 없어서 아니면 그 시대가 진짜 그렇게 올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통신 대리점 사업을 정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예 정보가 안 왔어요. 3억에서 1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초대장이 갔기 때문에 통신 대리점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통신 대리점 사업의 기회가 만약 지금 나에게 온다면 대신 3억에서 10억 투자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네. 투자금은 없지만 내가 이러한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한번 잡으시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여기 오신 겁니다. 자, 선불요금제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 회사는 출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 국민이 핸드폰 요금을 다 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바로 뭐냐? 후불입니다. 후불, 선불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신데 정리해드리자면 한 달 요금을 다 쓰고 그 다음 달 말일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게 후불이에요. 다 그렇게 쓰셨어요. 맞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외상 오면 소도 잡아먹잖아요. 공짜로 오면 뭐도 마신다고 해요? 양재물도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공짜로 핸드폰 단말기 지어주고 쓰고 그 다음 달 내세요. 이렇게 하니까 다 갈겼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요금을 쓰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불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납 요금이 일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핸드폰 요금 안 내고 못 내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통신사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지경까지 만드는 것이 소비자들의 연체입니다. 외상을 그렇게 주니까 당연히 연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외상 요금에 의한 악성 연체 관리비만 하더라도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 쓸 땐 좋았죠. 근데 돈 안 내니까 통신사가 휘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안 되겠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관리비를 쓰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에 날라오는 고지서도요. 그거 다 돈이면 지폐면은 사람들 안 버리실 거예요. 근데 그냥 종이니까 다 버리시잖아요. 보고 그냥 찢어버리시죠. 1,000원짜리 넣어놔서 찢어버리실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거 1,500원입니다. 한 장 우리 집에 오준 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반 관리비나 통신사 이미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핸드폰 요금이 전 세계에서 싼 요금이 아니라 비싼 요금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비싸냐? 전체 내가 내는 요금의 50%가 이 비용을 쓰기 위해서 2배의 요금을 지출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 달에 5만 원의 요금을 내는 사람은 통신 요금을 5만 원을 써서 5만 원을 내는 게 아니고 2만 5천 원치밖에 안 썼는데 2만 5천 원치를 더 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장님 약주 좋아하세요? 약주 좋아하세요? 술 한 잔 탁 친구들 하러 갔어요. 우리 한 5만 원치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술집 사장님께서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5만 원치밖에 안 먹었는데 왜 10만 원 달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죄송한데 손님들 5만 원치 먹어 드신 거 맞는데 앞 테이블이 5만 원치 먹고 도망갔어요. 우리 술집 망하면 안 되니까 대신 5만 원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뭘 하실 거예요? 정신 나갔나 이렇게 하겠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핸드폰 요금 그렇게 내고 계신 거예요. 나는 요금 잘 쓰고 있는데 잘 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연체를 하니까 그 연체에 대한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전체 요금이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50%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돈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관리비가 세이브 됩니다. 그러면 요금을 쓴 만큼만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내고 쓰니까 신용이 낮아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용카드는 내 신용에 따라서 한도가 나옵니다. 그죠? 갚을 수 있는 외상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신용카드잖아요. 그런데 아예 외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핸드폰 요금도 낮아지는 거예요. 저렴한 요금제를 쓸 수가 있고 소비자들이 선물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요금은 계속 저렴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먼저 내고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거는 자꾸 전체적으로 요금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헬스장을 한번 가도 한 달치 내는 거와 3개월치 선납하는 거랑 1년치 선납하는 거랑 돈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랑 핸드폰 요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불 요금제와 함께 알뜰폰의 시대가 왔어요. 자, 알뜰폰이 뭐냐? 그거 그냥 핸드폰, 효도폰 같은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만 쓰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화 걸고 받고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알뜰폰은 말 그대로 핸드폰 요금을 싸게 쓰는 거예요. 핸드폰 요금을 통신사에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이제 개통을 해서 쓰는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점을 끼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개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쌉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개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단말기 때문이에요. 단말기를 사려면 대리점을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단말기가 옷이랑 신발을 사듯이 그냥 아무 때서나 살 수가 있어요. 가격도 다 똑같아요. 오히려 대리점에서 가서 사면 대리점 관리비까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단말기 자급제와 알뜰폰 시장과 선불 요금제가 만나게 되어서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옵니다. 먼저 넣고 쓰니까 연체 일으킬 일이 없죠. 단말기 밖에서 다 파니까 그냥 그 원가 그대로 사서 내가 직접 개통해서 써버리면 밖에서 쓰는 요금보다 훨씬 싸게 쓸 수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쓰게 되면 전체 통신 요금이 완전히 다운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명분도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통신 대리점만 핸드폰 가입 유치하는 거 아닙니다. 이마트 가서도 하고요, CJ도 하고요, 뭐 엄청 많은 알뜰폰 업체들이 생겼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대기업은 돈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뭐 인증 체크하실 때 알뜰폰 뜨죠, 바로. 알뜰폰, SK 알뜰폰, KT 알뜰폰, LG 알뜰폰 이렇게 뜹니다. 자, 알뜰폰이 이제 우리 사람들께서는 상식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알뜰폰이 뭐야?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 통신사를 거쳐서 무조건 고객이 개통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저희와 같은 N텔레콤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NI커뮤니케이션 같은 이런 회사를 통해서 소비자가 중간에서 개통을 바로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망을 빌려오는 대신에 망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KT와 LG 인플러스에게. 그리고 소비자에게는요, 선불로 요금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소비자도 싸게 쓰고 우리도 연체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각종 일반 관리를 줄여서 소비자들에게 싼 요금을 주게 되고요. 관리 수수료를 대리점 사장님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알뜰폰입니다. 자, 알뜰폰 1000만 시대예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1000만 명이 알뜰폰을 쓰고 있어요. 20%가 알뜰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주변에 알뜰폰 쓰는 사람 난 못 봤는데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냥 티가 안 나거든요. 내가 쓰는 게 어떤 요금제인지 알뜰폰 쓰는 사람 옆에 뭐 이렇게 안테나 달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티가 안 날 뿐 알뜰폰 쓰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생각하는 MZ세대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번에 갤럭시 S23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싸게 살까? 2023년 2월 19일자 뉴스 기사인데요. 이동통신사,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그 방법이에요. 대리점에 가서 개통하는 방법과 자급제폰을 통해서 내가 직접 개통하는 방법, 뭐가 더 쌀까? 이렇게 비교 분석해놓은 기사가 뜬 거예요.
갈아 껴서 쓰는 게 간단해요. 그러다 보니 요금도 싸게 쓰고 단말기도 무이자로 쓰고 있는 거죠. 납부를 하는 거죠. 자, 어떤 요금제를 살지 고민을 하고 가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댓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핸드폰 하나 사는데 뭐 이렇게 복잡냐 이거예요. 그냥 가전제품 사듯이 사고 통신비만 내게 하라. 이게 바로 뭐죠? 저희 사업이에요. 그냥 밖에 가전제품 사듯이 단말기 사서 저희 갖다 끼우면 되는 거거든요. 대리점 가서 뭐 무슨 요금제 써야 되고 안 쓰는 부가 서비스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쓸데없는 돈을 내시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사전 예약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이 최고다. 예, 이분은 좀 아시는 젊은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방법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사전 예약. 자, 먼저 사겠다고 손드는 사람은 당연히 업체에서도 예쁘겠죠. 사라 사주세요라고 해서 사는 사람보다 나오면 저거 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 더 좋죠. 그러니까 할인, 그리고 단말기 자급제 할인, 그 다음 알뜰폰 요금제 할인, 이렇게 쓰는 게 뭐라고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제일 싸다 이거예요. 근데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핸드폰 요금 제일 싸게 쓰는 방법은 밖에 11번가 가서 무이자 할부로 단말기 자급제 폰 사서 우리한테 개통하는 게 제일 싸다. 끝. 다른 거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얘기하지 마. 다른 거 싼 거 이거보다 쌀 수 없다. 더 이상. 이거보다 싼 거 있어요. 장애 할인 요금제는 저희보다 더 싸요. 그럼 복지 요금제 빼고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밖에 이미 쓰고 있는 후불 요금제 소비자를 선불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다시 7천만 회선이 살아나는 거 맞죠? 네. 핸드폰을 쓰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개통해서 그 대리점 사장님들이 돈을 벌었듯이 이제는 핸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후불 요금제에서 뭘로 바꾼다고요? 선불로 바꾸는 통신 대리점 사업의 기회를 사용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 또 똑같아요. 예전에 누가 핸드폰 쓰겠어 했듯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선불 쓰겠어? 그래, 쓰는 대로 쓰지. 그게 더 비싸다니까. 비싸봤자 뭐 얼마 차이 나겠어. 그러는 분이 시장 가서 콩나물값 진짜 500원 깎으려고 싸운다니까요. 콩나물값 깎는 게 현명합니까? 아니면 매달 우리 가족 다 나가는 돈 그거 깎는 게 현명합니까? 부자예요, 부자. 그죠? 조그만 거 우리가 그렇게 아끼려고 하면서 많이 나가고 평생 쓸 핸드폰 요금 왜 아낄 생각을 안 해야 되죠? 한 번만 바꾸면 온 가족이 다 아껴지는데. 자, 그래서 선불 요금제와 후불 요금제 전부 다 저희는 개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의 가장 핵심, 태블릿 PC 내 손에 들고 다니는 그 개통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어디든 개통하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신랑이 이 사업 시작했어요. 작년 12월부터. 네, 진짜 한 말 안 듣다가 이제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개통 문의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개통하러 서울에서 부산에 와서 개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예? 서울에 다른 데 연결시켜 드릴게요. 저희 전국 개통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대. 자기와 연락했던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래요. 자기는 지금 아주 지금 뭔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 문의를 받았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문의를 잡은 사람이 부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서 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랑 연락했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랬대요. 그래서 뭐야? 간첩이야 뭐야? 그래서 이제 불안해가지고 주민등록을 해보니까 개통 가능한 분이에요. 멀쩡한 분. 그래서 일단 오시죠. 개택스타 부산역에서 만나자. 그걸 개통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개통했어요? 태블릿 PC 들고 가서. 태블릿 PC 들고 가서 5분 만에 개통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 개통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왜 여기 오시냐고. 그냥 서울에서 개통, 저희 전국 개통 다 됩니다. 자,
고객이 핸드폰 개통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러면 확인해보고 확인 완료 그냥 누르면 개통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번호를 바꾸는 거, 유심을 바꾸는 거, 내 한 달 요금 얼마 썼는지 알아봐줘요라고 물어보면 다 내가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수입을 벌어가는 건데요. 아까 밖에 대리점사니까 똑같은 수입입니다. N스마트 하나 들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 핸드폰 대리점을 하는데 밖에 보다 싼 요금제를 주겠다, 나한테 써라 이렇게 해서 개통시키면요. 소비자가 요금을 쓰고 돈을 내면 나는 얼마를 받느냐? 20%를 받게 됩니다. 20%라고 하면 엄청 큰 거예요. 밖에 대리점 사람이 3억에서 10억 투자해서 얼마 받아요? 7% 받아요. 그죠? 7%. 그리고 이제는 단말기도 같이 팔아야 되는데 단말기 사람들이 거기서 사면 비싸다는 걸 점점 알기 시작했거든요.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요. 밖에 단말기 잘못 사면 눈탱이 맞는다고. 맞죠? 대리점. 자,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데 7%. 근데 우리는 그냥 소비자 유심 개통해서 그 사람이 요금 쓰면 20%를 받고 상속까지 해준다네요. 내가 받는 소득을 내가 죽으면 내 자식에게 상속까지 해준대요. 이 진짜 엄청난 일인 거죠. 유심 끼우는 거 어렵지 않죠? 콕 꺼내서 콕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쓰는 요금의 20%가 누구한테 들어온다? 나한테 들어온다. 진짜 엄청나죠, 사장님들. 진짜 내가 집에 전기세 나가는데 그 집에 집에 가서 콘센트에 뭐 하나 딱 꽂고 오면 그 집에서 쓰는 전기 요금의 20% 내한테 통장으로 입금된다 하면 전기 코드 안 꼽으러 다니실 분.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희 집에 차 한잔 넣으라고 집에서 콘센트 그 꼽아놓고 도망오면 그 집 전기세 10만 원 나가면 2만 원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10집 되면 20만 원 들어온다. 이러면 안 하실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 어차피 전기 쓸 거 내한테 쓰나 한전에 쓰나 똑같다면 내한테 써줄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 되어 있으면. 그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심 콕 빼서 콕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거. 네, 20%. 그겁니다. 자, 수익 구조 볼게요. 저희는 한 달에 4번 마감을 합니다. 주마감이에요. 일주일에 매출을 가지고 모아서 2번 수익을 드립니다. 1일부터 8일까지 정산하고 9일부터 정산한 그 수익은 30일 날 드리고요. 9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2개 해서 30일 드리고 16일부터 4일까지 이렇게 되는 수익을 그 다음 달 15일 이렇게 한 달에 2번 드립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일을 한다면 월급을 3번 받겠죠. 그죠? 자, 먼저 많은 가입자를 모집하기 이전에 그냥 내가 쓰는 것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쓰는 거. 소비. 한 달에 5만 원 쓴다. 다들 쓰시죠? 핸드폰 요금. 우리 가족 4인이다. 20만 원 쓰시겠네요. 자, 1년이면 240만 원. 5년이면 1,200만 원. 작아요? 커요? 커요. 시장은 송랑 500원 더 깎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1년에 1,200만 원 내는 요금을 깎을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품위 있게. 네. 자, 1,200만 원이면 1,200만 원 진짜 큰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1년에. 근데 그거를 딱 한 번만 바꾸는 거예요. 내가 N스마트를 가지고 소비를 우리 가족을 밖에 대리점이 아닌 나에게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5년에 240만 원이 세이브가 됩니다. 한 사람당 4만 원씩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한 가정당.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당 만 원씩 할인이 되는 거예요. 5만 원